이제 별거 없는데 그 별거 없는 것들을 그 부등식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부등식의 성질을 가지고 어떤 이제 부등식이 왜 성립하는지 그런 논리적인 설명 같은 것들이 애들이 많이 좀 부족해. 그래서 이제 1차 부등식이 원래는 대부분 학교 교과서나 이런 데에는 거의 없어. 여기도 내가 사실 이거를 넣고 싶어서 넣은 건 아니야. 센 같은 데도 막 크게 비중이 있는 파트는 아니야. 학교 시험에 1차 부등식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을 거야. 다만 좀 세부적인 어떤 문제를 푸는 중간 과정이라든지, 그런데 세부적인 뭐 기니디 선택형 문항에서 얘가 왜 참인지 거짓인지 부등식을 뭐 참거짓을 논리적으로 판단을 한다든지, 그런 상황에서 얘네들이 이제 잘 되어 있지 않으면 확신이 생기지 않을 거야, 문제 풀이에 있어서. 그러다 보면 이제 조금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여지가 좀 높아지겠지. 그래서 이제 이 파트를 좀 준비를 했어요. 이제 부등식의 성질부터 할 겁니다. 뭐 이제 대부분 다 아는 것들인데, 이 아는 것들을 어떻게 잘 설명을 할 것인지.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 부등식의 기본 성질. A가 만약에 B보다 크면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이거 중학교 때 배웠죠, 그렇죠? 그 다음에 A가 B보다 크고요. 그 다음 C가 양수일 때 A에다 C를 곱하고 B에다 C를 곱해도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고, A를 C로 나누고 B를 C로 나눠도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는다. 이 정도와, 그 다음에 A가 만약 뭐 부등호 방향 그대로 있다고 하고, 이번에 C가 음수라고 하면 A에 C를 곱하고 B에 C를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고요. 역시나 A에 C를 C로 나누고 B를 C로 나눴을 때도, 음수를 곱하거나 나눴을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뭐 이런 거에 관련된 내용들. 이게 이제 그 부등식의 기본 성질 가장 기본적인 거 이제 세 가지에, 거기 하나 이런 것도 더 써주죠. 3단 논법이라고 해서 A가 B보다 크고요, B가 C보다 크면 너무도 당연히 A는 C보다 크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알았지? 이게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부등식의 기본 성질인데, 요 녀석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좀 성질을 좀 확장을 시켜보려고. 1번에 써져 있어요, 얘가. 1번에 써져 있습니다. 얘가 지금 1번, 거기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써져 있을 때가 순서를 1번을 나중에 써줘서 그래. 자, 거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제 기본 성질을 확장시키는 건데, 이제 뭔 말이냐면, 만약에 이제 A가 B보다 크고요. 근데 A, B가 같은 보호야. 같은 보호라는 말은 곱하면 0보다 크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둘 다 양수이거나 둘 다 음수. 자, 이렇게 되면 역수를 취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이제 이런 건데, 얘를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냐. 이제 부등식의 기본 성질을 써서 주어진 식의 양변을 A, B로 나눌 겁니다. 근데 A랑 B가 같은 보호라 그랬으니까 A, B로 나눠도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뀌겠지, 그치? 그럼 이제 좌변은 A, B분의 A가 될 거고요, 우변은 A, B분의 B가 될 겁니다. 부등호 방향 안 바뀌었을 거예요, 그치? 근데 A 약분하고 B 약분하고 나면 이 모양이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그치? 즉, 같은 A랑 B랑 같은 보호일 때는 역수를 취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뀐다. 오케이? 마찬가지로 역으로 돌아올 때도 역도 성립하겠지. 이걸 만족하고 같은 보호이면 역수 취하면 다시 부등호 방향 바뀐다도 성립할 겁니다, 그쵸? 자, 마찬가지로 이제 역시나 A가 B보다 크고요. 이번엔 A, B의 곱이 0보다 작으면, 즉 A와 B가 다른 보호이면, 그쵸? 다른 보호일 때는 역수를 취해도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아요. 역수를 취해도. 왜? 뭐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는다 그랬는데 바꿔봤어. 부등호는 바뀌지 않아요. 왜? 쉽게 생각하면 둘이 부호가 다른데 이런 관계라는 건 양수, 음수라는 얘기야, 그치? 양수는 역수체도 여전히 양수고, 음수는 역수체도 여전히 음수니까.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부등식 기본 성질을 이용해서 증명을 좀 해보면 똑같아. A, B를 이제 나눠주시는 거죠, 이렇게. A, B를 이렇게 나눠주시면 A, B분의 A, 여기는 A, B분의 B인데, A, B로 나눴는데 A, B가 그 음수이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바뀌겠지, 그치? 그럼 여기 약분하면 A분의 1이, 얘가 A분의 1이고 얘가 B분의 1이니까 A분의 1이 B분의 1보다 큽니다 라는 요단식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양변 역수를 취할 때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부등식 기본 성질을 이용한 증명이 그래서 아래쪽에 몇 개가 써져 있어요. 그거는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냥 쭉 읽어보시면 A가 B보다 크고 C가 D보다 크면 큰 것끼리 더한 거랑 작은 것끼리 더한 게 크다. 뭐 당연한 얘기잖아, 그치? 당연한 얘기들을 어떻게 이걸 부등식의 기본 성질을 이용하여 논리적으로 쓸 것인가를 몇 가지 그냥 간단한 예를 적어서 써놓은 거예요. 알았죠? 한번 쭉 읽어보고 집에서 뭐 노트 같은 데다가 손으로 따라서 써보시면
될 것 같아. 따단딴딴딴딴딴딴딴딴딴. 아, 여기도 뭐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데,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부등식, 요 부등식 AX가 B보다 크다. 요 부등식의 해. 일단 부등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크다 작다를 논하는 거기 때문에 허수는 생각하지 않아요. 알았죠? 2차 부등식일 때도 허수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그 2차 부등식 애들 답 써놓은 거 보면 진짜 내가 진짜 깜짝 놀라. 요 부등식의 해를 여기까지 이렇게 쓴다 이렇게 알려주면 그럼 이제 요 부등식의 해를 이제 이렇게 써놓더라고. 꽤 많아. 내가 옛날에 그 15명한테 이거를 풀려보니까 되게 못하는 친구 15명한테 풀려보니까 반절 넘게 이러고 있더라고. 정말 되게 심각해. 부등식은 일단 크다 작다를 논하고 있는 건데 허수는 대소관계가 존재하지 않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논하지 않습니다. 해에 포함되지 않아요. 부등식의 해는 기본적으로 실수 범위만 만족을 시키는 거예요. 알았지? 자, 그래서 1차 부등식이라고 해서 사실 여기서 A가 빵이 아니라는 전제 조건이 있으면 사실 1차 부등식인 건데 A가 이제 0일 수도 있고 0이 아닐 수도 있는 거에 따라서 나눠지는 경우를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이제 A가 양수일 때랑 A가 음수일 때랑 A가 0일 때로 이제 나눠지는데 A가 양수일 때는 양변을 A로 나눠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을 거고요. A가 음수일 땐 양변 A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당연히 바뀔 겁니다.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치? 근데 이제 A가 0일 때가 중요한데 A가 0일 땐 봐봐. 0 곱하기 X가 B보다 크다. 자, 이렇게 써놓고 그럼 이 자리에 3 이렇게 써있다고 하면 X에 뭘 집어넣어도 성립해 안 해? 안 해. 그치? 0 이러면 성립해 안 해? 진짜? 좌변 0이고 우변 0인데 0이 0보다 크다가 성립해 안 해? 이지나? 성립해 안 해? 그치? 근데 여기 이제 마이너스 2 이렇게 써져 있으면 X에 뭘 대입해도 좌변 0인데 후변 음수니까 성립하지. 그치? 즉 이제 A가 0일 땐 오른쪽에 있는 요 숫자에 따라서 해가 어떻게 될지가 결정됩니다. B가 음수일 때는 해는 모든 실수 라고 적으셔야 되고요. B가 0이거나 양수일 때는 해가 없다라고 쓰셔야 됩니다. 근데 이걸 외우면 안 돼. 이거 외우면 안 되는 이유가 부등호 방향 바뀌면 요렇게 돼 있을 때는 A가 0이라고 하면 0 곱하기 X가 B보다 작다 뭐 이렇게 써져 있을 때 여기가 양수이면 해가 있는 거고 0일 땐 해가 없고 음수일 때 해가 없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 양수일 때 무수히 많고 0이나 음수일 때는 모든 실수이고 0이나 음수일 때 해가 없다 이렇게 써주는 거고 역시나 여기도 마찬가지로 등호가 여기 들어가 있으면 이 등호가 이쪽으로 바뀌어. 알았지? 그러니까 이걸 외우면 안 되고 등호가 있어? 그러면 여기가 0일 때도 X에 뭘 집어넣어도 좌변 0, 우변 0인데 크거나 같다니까 성립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0일 때도 해가 모든 실수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이거야. 알았지? 얘를 막 외우려고 하시면 안 돼. 지금 내가 어떻게 확인하는지 알겠죠? 그쵸? A가 0일 땐 0 곱하기 X는 해놓고 여기를 내가 숫자를 양수, 0, 음수 바꿔가면서 언제는 성립하고 성립 안 하네 이거를 직접 눈으로 찾아봐야 된다 이거야. 알았지? 뭐 어려운 일 아니니까. 자, 어쨌든 얘가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될 건 부등식 파트에선 이런 표현을 조심해야 돼. 해가 무수히 이 표현을 좀 조심을 해주셔야 됩니다. 부등식에서는 왜냐면 있잖아. 이것도 해가 무수히 많은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간 X가 몇 개겠어? 무수히 많지. 그치? 일부 실수는 연속성을 좀 만족시키기 때문에 모든 실수란 방정식에서는 1차 방정식을 생각해보면 이제 이런 방정식을 생각해보면 이 방정식의 해는 빵개 아니면 한개 아니면 무한개이기 때문에 해가 모든 실수가 나오는 경우 빵일 때는 모든 실수일 때는 그냥 무수히 많다라고 하면 어차피 해가 막 12개 해가 모든 실수라는 말과 무수히 많다라는 말이 이 1차 방정식에서는 그냥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됐다고 하면 부등식에서는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도 해는 무수히 많기 때문에 그치?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표현을 절대 쓰지 않고요. 해가 반드시 모든 실수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것만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뭐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쵸? 1차 부등식에서는 대신에 뭘 좀 조심해야 되냐? 중학교 때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 중학교 때 많이 나오는데 중학생들이 되게 못하는 거.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이제 뭘 못하냐면 이제 이런 걸 못하죠. 자, 이 범위 안에 얘를 만족하는 정수 x가 3개가 되도록 하는 그때 a의 범위를 구하세요. 이거 어디 연습장 같은 거 꺼내서 한번 풀어봐봐. 딱 저 범위 안에 정수가 3개가 들어있어야 돼. 정수가 3개가 들어있도록 하는 a의 범위를 구하시고, 자 봐봐, 여기를 내가 박스를 치고 이 네모칸 친 자리를 이렇게 바꿨을 때 저 A의 범위가 각각 어떻게 나오는지 지금 문제를 4개를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지? 4개를 다 한번 풀어보세요. 이 녀석을 한번 다 풀어봐. 다 이거를 되게 진짜 더럽게 엄청 못해 진짜. 일단 요 안에는 정수가 3개가 들어가려면 4, 3, 2가 들어가야 돼. 그치? 그럼 2는 들어오고 1은 안 들어와야 되잖아. 그치? 요 숫자가 1이 되면 안 되니까 1보다 커야 하고요. 2보단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역시 이제 요 녀석도 4, 3, 2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이제 등호가 없으니까 요 숫자가 2가 되면 얘는 2가 안 들어와. 그치? 얘는 2보다 작아야 돼. 대신에 여기 1이라고 써 있어도 1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1에는 등호가 써져 있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제 5, 4, 3 이렇게 3개가 들어와야겠지. 그치? 5, 4, 3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럼 여기에 2도 안 돼. 2보단 커야 됩니다. A가. 그쵸? 그 다음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쵸? 이렇게 생겼고요. 마지막 게 그럼 역시 5, 4, 3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3이라고 써 있으면 안 되겠네. 그치? 그럼 A는 3보다 작고요. 그럼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 네 문제의 답이 다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좀 잘 되셔야 하고요. 자, 그 다음 또 문제를 하나 내볼게. 내가 요 파트는 이제 요런 것들을 좀 많이 할 거야. 그 다음 얘 좀 어렵겠다. 얘를 만족하는 모든 x가 이 녀석을 만족할 때 a의 범위를 구하세요. 자, 얘가 또 문제입니다. 자, 역시 요 자리를 박스, 요 자리 동그라미라고 해서 요 네모칸 박스 친 자리랑 동그라미 친 자리가 지금 둘 다 등호가 없었는데, 그럼 이쪽에 이제 등호가 이렇게 생기면 답이 어떻게 바뀌고, 여기에 등호가 있고 여기에 등호가 없으면 답이 어떻게 바뀌고, 여기에도 등호가 있고 여기에도 등호가 있을 땐 답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 네 문제를 다 풀어보세요. 풀어보세요. 이거 이해 안 되는 사람 있나? 이해 안 되는 사람 있으면 얘기하셔야 돼. 알았지? 이해 안 되는 사람 있으면 꼭 얘기하셔야 됩니다. 조금 더 어려워졌어요. 조금 더 어려워졌어요. 비비 또 동영상을 잠깐 끄고 동영상을 켜고 설명했어야 되는데, 그치? 안 오면 못 듣는 거야. 자, 다음 문제 조금 더 어렵게 내볼까? 그럼 이번엔 조금 어렵게 내볼게. 조금 더 어렵게. 요게 돼야 뭐 2차 부등식을 풀어도 뭔가를 하든가 말든가. 자, 범위를 어떻게 줄까? 자, a 플러스 5 정도로 줘볼까? 얘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x가 오직 3개. 이렇게 3개가 끌리지? 3개가 존재하는 a의 범위를 구하세요. a의 범위 따로 안 쓸게. 알았지? 자, 역시나 이제 여기를 박스 이렇게 쳐놓고, 자, 이 자리를 내가 어떻게 바꿀 거냐? 그러면은
이렇게도 한번 바꿔볼게요. 문제가 2개입니다. 이제 문제가 2개예요. 이 두 문제의 답을 한번 구해봅시다. 얘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x가 3개, 밑에 것도 뭐 문제 똑같아 만족시키는 자연수 x가 3개가 되는 a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자, 이게 문제입니다. 띠딕. 자, 하나씩 풀이를 좀 보시면 첫 번째 녀석은 일단 내가 두 녀석을 이제 어떤 기준으로 줬냐면 이 두 숫자의 차이가 일정하게 줬고요. 두 번째 문제는 두 숫자의 합이 일정하게 줬습니다. 그럼 차이가 일정하다는 건 이 주어진 범위의 간격이 고정돼 있어요. 그치? 5로. 그러니까 a 값이 커지면 구간이 이렇게 같이 옆으로 가. 일정한 간격으로. a가 작아지면 간격이 이렇게 옆으로 가지. 그치?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자연수라는 건 양의 정수야. 그치? 양의 정수가 딱 3개 들어가려면 그럼 1, 2, 3 이렇게 왼쪽 제일 작은 거 3개가 들어가야겠지. 그치? 왜? 간격이 5야. 그럼 10, 11, 12가 들어가게 할 수 없어. 왜? 그러면 간격이 5다 보니까 다른 숫자가 무조건 1개 이상은 더 들어갈 거야. 그치? 그러면 무조건 오른쪽 끝이 어디서 끝나야 되냐? 3과 4 사이 어딘가에서 이렇게 끝나고 있어야 3, 2, 1 이렇게 3개가 들어가겠지. 0, 이제 0은 들어가나 마나 관심 없어. 자연수가 아니니까. 그럼 이제 여기에 빵꾸가 뚫려 있기 때문에 이 오른쪽 숫자는 어디까지 올 수 있냐? 4까지는 올 수 있어요. 그쵸? 3은 오면 되는데 안 되겠지.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3보다는 크고요. 누가 a 플러스 5가 몇보다는 작거나 같다. 4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요. 1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가 우리 마이너스 1보다.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가 우리 문제 답입니다. 차이가 일정하다라는 게 관건이었어요. 자, 두 번째 녀석은 합이 일정하다인데 그럼 합이 일정하다라는 건 두 수의 평균이 4라는 거거든. 합이 8이잖아 지금. 평균이 4라는 거야. 그치? 이해돼? 평균이 4라는 말은 주어진 범위의 딱 가운데 숫자가 무조건 4야. a가 어떤 숫자가 들어와도. 그치? 그 말은 수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4를 기점으로 같은 거리만큼 무조건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야. 그러면 이 안에 자연수가 3개가 들어가려면 무조건 3이랑 5가 들어가야 되겠지. 그치? 얘는 어차피 근데 양쪽 다 생각할 필요 없고 한쪽만 생각하면 돼. 왜? a가 이쪽으로 4에서 멀어지면 얘도 자동으로 멀어지게 돼 있어. 왜? 평균이 4가 되게끔 맞춰져 있으니까 왼쪽만 생각해도 그만, 오른쪽만 생각해도 그만이거든. 오른쪽 가지고 풀게. 6은 들어오면 안 되잖아. 그치? 역시나 그럼 오른쪽에 있는 a 플러스 5라는 숫자가 5보다는 크고요. 같으면 안 되고요. 6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제 이런 결론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얘를 풀면 0보다는 크고 a는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 등호의 여부를 틀리지 않고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았지? 이렇게 두 숫자를 그 양쪽이 다 문자로 돼 있는 녀석들을 보면 얘네들을 어떤 기점에서 관찰을 할 건지, 물론 되게 지랄 맞은 문제들도 있어요. A도 문자, B도 문자인데 이거 뭐 간격이 일정한 것도 아니고 합이 일정하고 차가 일정한 것도 아니고 그런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하다못해 뭐 예를 들어 요렇게 생긴 얘를 만족하는 뭐 자연수가 뭐 3개가 되도록 하는 A의 범위를 구하세요. 뭐 이딴 문제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얘 이제 범위를 요렇게 놓고 문제를 푼다고 하면 일단 얘는 뭘 조심해야 되냐? 이 숫자가 이 숫자보다 더 작아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 물론 이쪽도 마찬가지지만 어차피 얘가 얘보다 더 작아지려면 A가 엄청 음수가 돼야 되는데 A가 음수가 될 때는 어차피 내가 찾는 이쪽이 더 작아지면 안 되니까. 그치?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일단 이 숫자가 얘보다는 더 커야 돼. 그치? 그러니까 A 제곱은 무조건 더 커야 돼. A 플러스 2보다는 커야 하고요. 그럼 요 안에 정수가 딱 3개가 들어와야 된다. 그치? 자연수, 정수 뭐라고 하든 자연수가 3개가 들어와야 된다고 합시다. 자연수가 3개가 들어와야 된대. 그러면 이 구간이 예를 들어 이렇게 들어올 거면 여기서 여기까지 간격이 3보다는 어때야 돼? 커야 되겠지. 이해돼? 3보다는 그럼 요 A 제곱에서 이 간격 얘를 뺀 게 몇보다는 커야 된다. 3보다는 커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식을 세워서 문제를 푸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3보다는 크되 간격이 4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 그래야겠지. 그치? 내가 숫자를 아무렇게나 써가지고 아마 인수분해 같은 게 안 될 거야. 좀 거지같이 풀릴 텐데 실제 문제에서는 조금 더 이쁘게 주어져 있겠지. 그치? 아주 지랄 맞은 문제들이 많아서 이런 것들을 얘가 이제 제일 이런 것들이 제일 흔하게 등장하는 상황. 그리고 내가 아까 말했던 뭐 연립부등식 안에 뭐 정수가
얘를 만족하는 모든 x가 얘를 만족할 때 뭐 이런 문제들의 등호 들어가는 여부들을 틀리지 않고 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너희가 공부를 하다 문제를 풀면서 어떤 부등식 문제를 등호를 잘못 써서 틀렸다는 너희가 이거를 실수로 인식을 하시면 안 돼. 알았지? 오케이? 아, 내가 이런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는 건 나의 실수가 아니라 내가 이런 부분은 정말로 조심해야겠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다음번에 똑같은 문제를 풀 때 틀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정도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이건 내가 백날 얘기해줬자 문제 풀다가 한 15번씩 틀려야 그냥 좀 늘 거예요. 실제 문제 풀다가 이 선생님 분명히 뭐 자기스토리만 풀어도 있어. 숙제하다가 채점하다 보면 느낄 거야. 뭐 하나 틀려서 선생님 이런 거 틀리지 말라 그랬는데 틀렸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자, 다음은 절대값 기호가 있는 부등식들 봅시다. 절대값 1차 부등식. 굉장히 다양한 관점이 있는데 이제 굉장히 무식하게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우리 절대값 기호는 두 개로 나눠지죠. 그냥 x가 나올 때가 있고 마이너스 x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언제? 0 이상일 때 언제? 0보다 미만일 때. 그치? 그럼 우리가 이런 것부터 좀 뭐 방정식 풀다가도 많이 있었겠지만 이런 애들을 보면 얘가 총 몇 개로 나눠지겠어? 3개로 나눠질 거예요. 어떻게? x가 2 이상일 때, x가 0 이상 2 미만일 때, x가 0 미만일 때, 뭐 이렇게 3개로 나눠질 거야. 그치? 이렇게 주어진 범위를 일단 기본적으로 나누는 게 절대값 부등식의 일단 기본적인 풀이야. 알았지? 그래서 절대값 들어가 있는 1차 부등식이 이제 요게 이제 공식처럼 사용되는 녀석이 두 가지가 있죠. 공식처럼 사용되는 녀석이 x의 절대값이 a보다 작다. 단 a는 양수예요. 그럼 이제 어떤 녀석의 절대값이 이제 0보다 작다인데 이제 이 녀석을 어떻게 풀 것이냐? 나눠야겠지. 첫 번째, x가 0 이상일 때. 오케이? x가 0 이상일 때는 그냥 x 그대로 나오고 a 이렇게 나올 거니까 뭐 부등식 끝. 그치? 근데 두 번째, x가 0 미만일 때는 이제 마이너스 x로 나올 거고 a보다 작다니까 마이너스 a보다 크고요. x 이렇게 되지. 그치? 그럼 있잖아. 첫 번째 부등식의 해가 0 이상 a 미만 이렇게 나왔고, 그치? 두 번째 부등식은 0 미만 마이너스 a 초과 이렇게 나왔는데, 그치? 이게 얘네들이 이거 또는 이거잖아, 그치? 또는이라는 거는 우리 집합의 표현을 좀 빌리면 두 집합을 합집합시키는 거거든.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답인 거야. 그러니까 사실 여기도 답이고 여기도 답인 거야. 그럼 0도 여기 오른쪽에 들어가니까 답이겠지. 그럼 최종 답은 그냥 이만큼 전체가 답이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 녀석을 이렇게 마이너스 ax a 마치 이런 공식처럼 좀 기억을 하고 계시자라는 겁니다. 어떤 녀석보다 작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a보다 크고 a보다 작다 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 자, 그럼 마찬가지로 뭐 그러면 여기가 상수로 뭐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해도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똑같이 얘를 그냥 한 덩어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마이너스 3보다 크고 x 플러스 2가 3보다 작다 뭐 이렇게 적용하시면 된다 이거. 여기다 20 빼서 뭐 이렇게 풀면 된다는 거야. 알았지? 자, 다음 뭐 부등호 방향이 이제 반대인 녀석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x의 절대값이 뭐 a보다 크다. 단 a가 이제 양수일 때. 이 녀석도 이제 뭐 케이스 똑같이 나눠서 하는 거야. 첫 번째 x가 0 이상일 때는 그럼 x가 a보다 크다. 뭐 이렇게 나오죠. 그냥 끝이고. 두 번째 x가 a보다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가 a보다 크다 나오니까 x는 마이너스 a보다 작다라는 해가 나와. 그치? 그럼 첫 번째 범위가 얘랑 동시에 만족시키는 거 그냥 얘고요. 그쵸? 얘랑 동시에 만족시키는 거 그냥 얘죠. 그쵸? 0을 기점으로 플러스 a가 있으면 a보다 크고요. 마이너스 a가 있으면 뭐 마이너스 a보다 작다 이렇게 나온다 이거. 그치? 그래서 작은 거보다 작거나 큰 거보다 크다. 이 부분이 우리 부등식의 답이 된다. 그래서 얘도 마치 공식처럼 x는 작은 것보다 작거나 큰 것보다 크다. 내가 이 표현을 굉장히 말을 좀 기억하게 시키거든. 작은 것보다 작거나 큰 것보다 크다라는 표현을 애들한테 많이 말로 얘기를 해보라 그래. 작은 것보다 작거나 뭐뭐이거나 라는 건 또는 이라는 표현이야. 그치? 큰 것보다
크다. 이 절대값 부등식도 그리고 좀 나중에 2차 부등식에서도 똑같은 표현들이 나옵니다. 0보다 크다, a보다 크다라는 건 작은 것보다, 여기서 작다 크다는 마이너스 a와 플러스 a를 말하는 거겠지, 그치? 그러니까 작은 것보다 더 작거나 큰 것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말로 기억하고 계시면 조금 나는 덜 헷갈리지 않나 싶어요. 자, 짜짜짜 짜짜짜. 얘도 마찬가지로 뭐 조금 복잡하게 써 있다고 해도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통째로 한 모양으로 보고 이 녀석이 작은 것보다 작거나 이 녀석이 큰 것보다 크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니까 x가 뭐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x가 5보다 크다 뭐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겠지, 그치? 이런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는데 이 절대값을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바라봐 볼게요. 자, 우리 절대값의 정의가 원점에서 x까지 떨어진 거리를 의미해, 그치? 이 녀석은 원점에서 수직선상에서 원점에서 x까지 거리를 의미해. 요 녀석은 x 빼기 a는 뭘 의미하냐? 원점에서 a에서 역시 수직선이야. a에서 x까지 거리를 의미해. 오케이? 그럼 이제 그 관점에서 관찰을 하면 봐봐. x의 절대값이 3보다 짧아야 된대. 그럼 있잖아, 원점에서 그 x가 어디인지 모르겠으나 x까지 떨어진 거리가 3보다 짧아야 된대. 자, 그럼 여기 기점 3이라고 하면 봐봐, x가 여기 있다. 원점에서 x까지 거리가 3보다 길어, 짧아? 짧지? 된다 이거야, 그치? 근데 여기 있어, x가. 원점에서 x까지 거리가 3보다 어때? 길어? 안 돼. 여기 있으면 딱 3이면 돼, 안 돼? 안 되지. 즉 내가 찾는 건 어쨌든 3보다 작아져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왼쪽에서 거리도 이 간격이 딱 3이 되는 순간이 마이너스 3의 기준일 거잖아, 그치? 이 원점에서, 원점에 이렇게 길이 3짜리 끈에 묶여있는 목장에 무슨 뭐라고 하지? 양. 그치? 양. 이렇게 묶여있다고 하면 얘가 이제 앞뒤로 왔다 갔다 못 하는 거야. 길이가 3이 조금 안 되는 거지. 2.999 그 정도 돼서 여기에 딱 묶여가지고 좌우로 앞만 왔다 갔다 해봤자 이 사이만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할 거 아니냐, 그치? 그래서 이제 주어진 범위가 이렇게 생겨먹었다라는 거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어. 그치? 이해됐나요? 그러면 이 녀석은 어떻게 할까요? 자, 그럼 이 녀석은 2에서 x까지 거리가 3만큼 짧아야 된다 이거잖아. 그러니까 기준이 2인 거지. 그럼 2에서 오른쪽으로 색한 왼쪽으로 색한 이 사이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야 돼. 2에서 오른쪽으로 색한하면 5고 2에서 왼쪽으로 색한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고요. x가 5보다 작다.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이해됐니? 짜짜짜. 뭐 0보다 x가 a보다 크다라고 나온 것도 뭐 마찬가지야. 똑같아. 그럼 얘도 이번엔 이제 이런 거지. 원점에서 x까지 떨어진 거리가 2보다 더 멀리 떨어져야 된대. 그럼 이제 이건 뭐냐면 원점에서 원점이 있으면 여기서 이제 왼쪽으로 두 칸, 오른쪽으로 두 칸만큼 여기 이제 펜스 울타리가 쳐져 있는 거죠. 울타리가.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전기 100만 볼트 고압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돼 있어. 오케이? 그럼 내가 갈 수 있는 범위가 어디냐 이거야. 이제 2보다 더 가까워지면 안 돼. 2가 되면 감전되니까. 그치? 2보다 더 멀리 있어야 된다니까. 당연히 2보다 2를 포함하지 않은 큰 쪽. 여기에만 있어. 여기가 안전지대겠네. 그치? 마찬가지로 이쪽. 여기가 안전지대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x가 마이너스 2의 왼쪽과 2의 오른쪽이 내가 갈 수 있는 안전지대예요. 이제 이런 표현이고. 마찬가지로 숫자가 그러면은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이건 뭐야? 5에서부터 x까지 떨어진 거리가 3칸 더 멀리 있어야 된다는 말은 5를 기점으로 양쪽으로 3칸 자리에 펜스가 쳐져 있는 거잖아. 그치? 고압전류가 흐르고 있어. 그럼 5에서 오른쪽 3칸 하면 8이고 왼쪽 3칸 하면 얼마나? 2야. 그치? 즉 2보다 더 왼쪽 아니면 8 오른쪽에 내가 갈 수 있는 안전지대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이 녀석의 x가 2보다 작거나 또는 x가 뭐 8보다 크다. 이 정도의 해를 우리가 부등식의 정의,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까지가 이 부등식의 성질이다라는 걸 이용을 해서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자, 짜자짜짜짜. 짜짜짜. 뭐 두 개가 나오는 건 어떻게 해요, 선생? x가 봐봐. 그럼 선생 요렇게 나오는 건 어떻게 해요? 이제 이런 거지. 고압전류가 사방팔방 멀리 흐르고 있어서 내가 갈 수 있는 게 2를 중심으로 한 칸보단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고요. 3칸보단 짧게 떨어져 있어야 된대. 그럼
2를 중심으로 한 칸인 양옆에 얘보다는 더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고, 그치? 여기가 중심인 거야, 그치? 그 다음 2를 중심으로 3칸인 2를 중심으로 3칸은 여기 마이너스 2라고 오겠죠, 그쵸? 얘보다는 더 가까이 떨어져 있어야 된대, 그치? 여기를 기점으로, 즉 내가 갈 수 있는 자리가 여기밖에 없구나. 내가 갈 수 있는 범위는 그럼 여기랑 여기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1, x 1 또는 3, x 5. 내가 갈 수 있는 곳은 여기 또는 여기예요. 이렇게 써주는 거고, 항상 내가 계속 보지만 범위를 이렇게 2개 이상 써는 것들은 무조건 또는으로 써주셔야 돼. 그리고란 표현은 말이 안 돼. 봐봐, 이런 거잖아. 내가 갈 수 있는 곳은 여기 아니면 여기 둘 중에 하나인데 너 어디 갈래? 여기와 여기요. 내가 여기 있으면서 여기 있겠다는 얘기야. 말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항상 2개 이상의 범위를 써줄 땐 또는으로 연결을 시켜주는 게 맞는 표현이다. 이게 절대값에 대한 기본 풀이고, 자, 그 프린트 여기가 3쪽인데 이게 프린트 번호가 좀 이상해. 왜? 내가 아니, 앞에서부터 어쨌든 3쪽 봐봐. 3쪽 보시면 이제 이런 게 있잖아. x 빼기 2가 2x 빼기 1이야. 자, 봅시다. 얘를 만족하는 부등식 L을 구하세요. 땅땅땅땅땅땅땅땅.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조심해야 돼. 뭘 조심하냐? 오이씨. 그럼 이제 왼쪽에다가 작은 거보다 작거나 등호 있으니까 등호도 써주고. 자, 질문. 이렇게 풀어도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아니, 숫자 이렇게 써져 있을 땐 이렇게 풀자고 했었잖아. 많이 작은 거랑 큰 거 사이에 있다, 그치? 이렇게 얘도 여기 마이너스 붙인 거 그대로 붙인 거 사이에 이렇게 있다. 자, 질문. 이렇게 풀어도 될까 안 될까? 그냥 쓰면 안 되고요. 자, 이렇게 생겨먹은 공식은 내가 지웠네. 자, 이건 언제 쓸 수 있는 거냐면 내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이 자리가 양수여야 돼. 그치? 양수일 때 쓰는 공식이라 그랬어, 그치? 그러면 0일 때랑 음수일 때는 왜 안 써줬냐면, 봐봐. 특히 등호가 없는 경우들은 조금 문제가 생겨요. 등호가 없을 때는 만약에 이 자리에 0이 들어간다고 해봐. 어떤 녀석의 절대값이 0보다 작을 수 있나? 있어? 있다고? 0보다 작을 수 있다고? 없잖아. 음수 들어가 봐. 얘를 만족하는 게 있어? 없지? 그치?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양수가 들어가야 돼. 근데 여기 등호가 들어가면 있잖아. 음수는 역시 말이 안 돼. 하지만 0은 말이 되는 순간이 생겨. 왜? 2 하나. 이해돼? 즉, 그러면 그때는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 있을 때는 이 자리가 0 이상이면 공식을 쓸 수 있겠네, 그치?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자리에 음수가 들어가면 어차피 이 부등식에 해는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기 때문에 이 자리가 음수가 써져 있으면 이 녀석의 해는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어차피 없을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래서 2x 빼기 1은 반드시 0 이상이어야지만 해가 존재할 수 있어 라는 전제 조건을 하나 달 수 있어, 그치? 그럼 0 이상이 돼버리면 공식을 적용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게 부등식이 지금 총 3마리가 나온 거야. 이쪽 거 하나랑 요 부등식 하나랑 이렇게 3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를 답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알았지? 오케이.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x-2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니까 2 이상, 2 미만 이렇게 나눠서 푸시면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틀릴 일 없어요. 알았죠? 이렇게 푸시면 되는데 거기다 책에 있는 그 프린트에 있는 풀이는 그렇게 내가 범위 열심히 나눠서 풀었죠. 그쵸? 이렇게 풀어주시면 된다라는 거야. 자, 자. 다음 페이지에 이제 절대값이 2개가 나와 있는 녀석도 보시면 이거를 하나 뽑아줘야겠다. 저쪽밖에 없네. 줄 게 없네.
절대값이 이제 두 마리가 등장하는 녀석들인데, 예를 들어 문제가 이제 뭐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풀이는 우리가 범위를 나눠서 풀어야 된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범위 나누는 건 뭐 열심히 하시면 돼. 뭐 한번 해볼까요? 자, x가 이제 3 이상일 땐 첫 번째, 얘도 양수니까 2x 빼기 4가 6보다 작다 해서 뭐 x가 뭐 5보다 작다. 그럼 최종 답이 3 이상. 잘 보세요. 5보다 작다 이제 이렇게 하나 나오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x가 1 이상 3 미만일 때는 요 녀석이 양수고 요 녀석이 음수니까 뭐 어디야 양수고 음수니까 보고 바뀌어서 2는 6보다 작다니까. 봐봐, 얘 절대값 정리했더니 이런 식이 나왔지. 근데 이제 이 식이 말이 돼, 안 돼? 되지. x가 소거가 되고 남아있는 녀석이 성립하는 녀석이잖아. 사실 x가 소거가 됐다라는 건 이런 거야. 0 곱하기 x가 지금 플러스 2가 6보다 작다,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x에 뭘 집어넣어도 성립해야 해? 하지. 즉 요 범위에 있는 건 전부 다 만족시킨다, 이런 얘기, 알았지? 그러니까 얘는 요 부분이 해가 되는 거야, 알았지? 만약에 얘를 정리했더니 말이 안 되는 부등식이 됐잖아? 그럼 이 부분이 전부 다 해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야. 알았지, 윤서야? 윤서 잘 안 좋은데 졸린가 보네, 그치? 자, 3번은 둘 다 음수일 때 x가 1보다 작을 때는 둘 다 부호 바꿔서 푸시면 x 플러스 4가 이제 6보다 작아서 여기서 푸시면 몇 나오니?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치?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요, 1보다 작다인데 역시 1번 또는 2번 또는 3번이기 때문에 얘도 답이야. 그치? 오케이? 그럼 수직선 그려보면 근데 얘네들이 붙어 있거든. 역시 얘는 붙어 있거든, 그치? 지금 범위가 하나로 쭉 이어져서 마이너스 1보다 크고요, 5보다 작다, 이제 요런 해를 가질 수 있다, 이거야. 오케이. 자, 근데 이것도 일단 그냥 이렇게는 풀 줄 알아야 돼, 알았지? 이것저것 다 모르겠으면 이것도 안 되면 근데 이제 그 대학 가기 힘들어, 알았지? 이것도 안 되면 있잖아, 대학 가기 힘들고. 자, 그럼 얘도 역시 그 절대값의 정의를 이용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어. 이게 x와 1 사이의 거리고 이게 x와 3 사이의 거리야. 거리의 합이 6보다 짧아야 된대. x는 하나인데 1, 3 두 개 있어서 x가 어딘가 있어서 얘와 얘 합이 6보다 짧아야 된대. 근데 그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합은 그냥 그대로 더할 거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얘 더하기 얘로 할 거야. 이해됐니?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2번 더해지고 얘 한 번 더해진 게 거리의 합이지. 그냥 6보다 짧아야 된대지.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얼마야? 2기 때문에 그럼 얘 2번이 4보다 짧아야겠지. 2번이 4보다 짧으려면 한 번이 2보다 짧아야겠지. 그럼 여기 3에서 2 오른쪽으로 하면 마지노선 여기야. 마찬가지로 왼쪽에서도 여기서 2칸만큼 마지노선이 생기겠지, 그치? 이해됐니? 그래서 내가 찾을 수 있는 해의 범위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이 수직선 그림 있지? 난 이 그림을 머릿속에다가 그려놓고 풀려고 하거든. 왜냐면 졸라 빨라, 이렇게 풀고. 다른 이유 없어, 그냥 빨라서. 근데 서술형에 요런 거 이제 뭐 초등학교 3학년 수준 문제라 서술형에 잘 안 나오겠지만 그래서 서술형 1번에 애들이 이제 떠먹여 주려고 선생님들이 하나 낼 수도 있어. 그러면 아까처럼 무조건 범위 3개로 나눠서 푸셔야 돼, 알았지? 그렇게 푸시고 대신 뭐 객관식으로 나왔거나 문제를 푸는 중간 과정에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빨리 답만 찾아도 될 때는 이 절대값의 정의 원점에서 x에서 1까지 거리와 x에서 3까지 거리 합이 6보다 짧다, 이제 이런 성질들을 좀 이용을 해주시면 부등식을 굉장히 빠르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절대값이 2개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문자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 있잖아. 이건 있잖아, 아무런 방법이 없어. 무조건 범위를 나누는 게 최선이에요. 그래프를 그려서 풀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긴 한데 무조건 범위 3개로 나눠서 푸는 게 최선이야, 알았지? 절대값이 2개 이상 들어가 있는 절대 그래프에서는 EX가 여기 있든 아니면 EX가 뭐 중간에 뭐 어딘가 또 다른 문자가 하나 더 있든 뭐 이렇게 돼 있든 어쨌든 이런 것들 전부 다 범위 나눠서 푸는 게 학생들 입장에서는 제일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해. 아니면 뭐 요 녀석 그래프를 좀 빠르게 요 함수 그래프를 좀 빠르게 그릴 수 있는 방법들도 뭐 그 절대값 그래프 그리는 동영상 보시면 그런데 또 나와 있긴 하겠지. 우리 몇 개 점만 딱딱딱 찍어가지고 연결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뭐 그렇게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절대값 관련된 부등식이고요. 잠깐 또 쉬었다가 내가 또 이거 절대값 부등식 프린트를 또 하나 준비를 했거든. 이거를 또 하나 좀 푸실 거야.
띠딩. 어떻게 미친놈. 자, 더하기 AB 제곱. 마이크는 들고 찍을 준비 다 했는데 촬영 시작을 안 눌러가지고. A 제곱 C. 옛날에 그런 적 있어. 그 특히나 이제 건전지를 갈아야 되는데 안 갈아가지고 소리가 녹음이 안 된 거야. 강의가 막 화면만 나와 소리가 안 나와. 그래서 빈 강의실에서 혼자 막 저녁 때 막 강의 다시 찍고 막 그런 적도 있어. 아 끔찍해. 옛날에 초보 때 동영상 찍은 지 얼마 안 될 때. 근데 한 2년 지금 한 반 정도 찍고 있거든. 진짜 초반에 제가 별짓 다 했다 진짜. 저 때문에 진짜 맨날 내가 처음에는 의욕 앞서가지고 저거 자막 넣는다고 내가 집에 가서 그 편집 할 줄도 모르는 거 막 포토샵 사가지고 막 그거 막 인터넷 배워서 하는데 그 동영상 야, 하루 수업한 거 자막 넣는데 이틀 걸려. 그러니까 막 밀려 수업하는 것보다 자막 넣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려서 할 줄 모르니까 그 힘들었는데 요새는 귀찮아서 그냥 표지도 안 넣고 그냥 막 해버려. 자 봅시다 요 녀석. 일단 띡 자 이양 해놓으면 C를 좀 묶어볼까요? 그러면은 이제 A 제곱 빼기 2AB 플러스 B 제곱 이제 이렇게 하나 생기고 더하기 A B 제곱 더하기 C 제곱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건 빵이야. 해봐봐.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이 A 빼기 B의 전체 제곱이고요. 근데 절대 얘 0 아니지. 얘도 절대 0 아니지. 근데 둘이 더해서 빵이 되려면 둘 중에 하나는 양수, 둘 중에 봐봐. 이 전체 값과 이 전체 값이 부호가 반대여야 돼.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뭐의 제곱은 무조건 0 아니면 양수잖아. 얘도 뭐의 제곱은 여기는 무조건 얘도 0 아니면 양수지. 얘는 무조건 양수야. 0이 될 수 없어. 왜? BC가 0이 아닌데. 그럼 B의 제곱 양수, C의 제곱도 양수, 양수끼리 더하면 양수, 그치? 얘는 뭐 AB가 같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0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얘가 A랑 B랑 같은 수가 들어가서 0이 된다고 하면 통째로 없어지잖아. 그럼 얘도 0이 아니고 얘도 양수인데 여기가 어떻게 0이 되겠어? 그럼 우리는 이것까지 할 수 있겠지. A랑 B가 만약에 같아지면 A 괄호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0이어야 하는데 그럴 수 없어요. 모순이 생깁니다. 왜? B는 0이 아니니까 양수 얘도 0이 아니니까 절대 0이 못 되겠지. 그래서 우리 A랑 B랑 달라야 된다라는 걸 얻을 수 있고 A랑 B랑 달라져 버리면 A 빼기 B의 제곱도 양수이고 B제곱 더하기 C제곱도 양수인데 그럼 C 곱하기 A 빼기 B의 전체 제곱과 A 곱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그럼 얘가 둘이 합쳐서 0이 되려면 요 녀석과 요 녀석의 부호는 반드시 달라야 한다 이거야. 그치? 둘이 부호가 다른 부호이다. 이 정도 설명해 주시면 되고 따라서 그럼 다른 부호라는 말이 뭐겠어? A제곱은 0보다 작습니다. 뭐 이 정도 설명해 줄 수 있겠지, 그치? 물론 서술형이 만약 이런 게 나오면 답지했을 땐 내가 말로 한 것들을 조금은 한글 같은 걸 좀 덧붙여서 써줘야 돼. 요런 이유로. 자, 알아들었죠? 다 알아들었죠? 그쵸? 7번은 내가 뭐 어렵진 않은데 이걸 애들이 많이 못 풀어서 이걸 좀 알려주려고 그래. 이제 ABC가 실수일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B 빼기 BC 빼기 CA가 오케이? 우리는 요 식이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 정도는 알고 있어. 그치? A-B의 제곱 이거 모르면 큰일 나. 그치? B 빼기 C의 제곱 더하기 C 빼기 A의 제곱 이렇게 바뀐다는 건 알고 있어. 그치? 근데 A, B, C가 실수라 그랬으니까 그럼 얘 A 빼기 B도 실수니까 실수의 제곱 실수의 제곱이잖아. 그치? 우리 어떤 실수의 제곱은 0 이상이라는 거 정도는 알고 있잖아. 그치? 따라서 전체 더한 값이 반드시 0 이상이어야 돼. 만약에 그럼 얘가 0이 되고 싶으면 빵빵빵이어야 되고 그럼 ABC가 전부 다 똑같아야 돼. 그치? ABC가 만약에 달라지면 하나라도 다른 게 있으면 무조건 양수값이 나온다 이거야. 어쨌든 그럼 결국 이거잖아. 얘도 그럼 결국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크거나 같아. 뭐보다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거고요. 7번 문제는 이 문제의 C 자리에 그대로 1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C가 그냥 1로만 바뀌어 있는 거고 문제가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치? 그럼 설명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C자리 1로 바꾼 거,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 있잖아. 2 곱하고 2분의 1 곱하는. 뭔 말인지 알겠어? 이제 뭔 말인지 알겠나? 2 곱하고 2분의 1 해가지고 그 완전 제곱식 3개 만드는 그 과정대로 그냥 쭉 써주시면 돼. 알았지? 뭐 이런 거는 사실 어렵지 않은데 학생들이 많이 풀더라고요. 다음은 10번을 이걸 풀어줘야 말아야 되나 지금 계속 고민인데, 이거는 사실 좀 많은 노가다가 필요해. 그냥 열심히 노가다를 해서 하면 문제가 진짜 어렵진 않거든. 근데 그냥 봐봐. 그냥 양변에 ABC를 곱해. 그래서 싹 열심히 전개를 해서 X 있는 거 좌변에 남겨놓고 X 없는 거 우변에 남겨서 양변 X의 개수로 나눠서 해가 X가 1보다 크다니까 거기 녀석이 1이다 놓고 정리를 하시면 되게 이쁘게 나와. 아, 진짜 이쁘게 나와. 그냥 한번 해봐봐. 알았지? 집에 가서 해보시면 10분 정도 정리하시면 나올 거야. 그래서 내가 아까 네 문제라 그랬는데 이거 하나를 빼면 그럼 세 문제만 해주면 되거든. 자, 27번 봅시다. 이 문제가 학교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무지막지하게 많이 나와요. 이 문제가 진짜. 처음 본 애들은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못 풀어.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못 푸는 것 같아. 이거 없구나. 우리 문제가 x의 절대값 더하기 x 빼기 a의 절대값이 b보다 작다. 얘를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를 fa, b라고 하지. 그때 fn, n 플러스 4가 10을 만족하는 자연수 n은 얼마니? 뭐 이딴 걸 물어보네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요 부등식을 풀면 결국은 몇보다 크고 몇보다 작다라는 식이 나와. 오케이? 숫자가 뭔가 들어가 있겠지, 그치? 숫자가 뭔가 들어가 있을 건데, 오케이? 요 안에 들어가는 정수가 몇 개인지 세질 거 아니야. 만약 뭐 5개가 나왔으면 이 값을 5라고 쓴자 이거야. 알았지?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럼 얘를 풀어보시면 아주 여러 가지 범위를 나눠서 푸는 방법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이야. 여기 빵, 여기 A. 왜? 여기 0에서 X까지 거리, A에서 X까지 거리니까, 그치? 거리의 합이 B보다 짧다잖아, 그치? 그럼 잘 봐. 어딘가 있어서 이 거리와 이거의 합이 B보다 짧아야 되는데, 그치? 이 길이 얼마니? A지, 그치? 그럼 두 개 합쳐서 B 빼기 A보다는 짧아야 돼, 그치? 뭔 말인지 알겠니? 두 개 합쳐서 B 빼기 A. 그럼 요 한 칸이 2분의 B 빼기 A보다 짧아야 되겠지? 그럼 요 오른쪽 마지노선이 A에서 오른쪽으로 요만큼 간 거야, 그치? 그럼 A에다 얘 더해주면 2분의 A 플러스 B 이렇게 나와주고, 그럼 왼쪽 마지노선도 0에서 이만큼 빼준 거야, 그치? 그러니까 2분의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됩니다. 최종 답이 2분의 A 빼기 B 2분의 A 플러스 B 이렇게 된다라는 걸, 이걸 좀 빠르게 찾으실 수, 뭐 천천히 찾아도 돼. 찾기만 하면 돼. 그러면 그냥 선생님 나 이거 이해 안 되는데 시험 어떻게 해요? 자, 봅시다. 그럼 어떻게 푸냐? 범위 세 개로 나눠야죠. 뭐 x가 a보다 크거나, 일단 a는 무조건 양수라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면 지금 여기 n, a 자리에 여기가 n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n은 문제에서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그치? 이해됐니? 뭐 a가, 그럼 x가는 a가 0보다는 크다는 전제 조건이야. 요때는 얘도 그대로, 두 번째 것도 그대로 이렇게 되니까 x가 작아요. 뭐보다? 2분의 a 플러스 b보다. 그치? 그리고 b도 일단 기본적으로 a보다는 크다는 전제 조건 하에, 왜냐면 봐봐, 이런 거 문제를 풀어보시면 실제로 이런 거, 얘가 한쪽이 0인데 이 숫자가 얘보다 이제 작은 숫자가 나와버리면 이런 거 풀어보면 실제로 해가 나오지 않아. 정확하게 얘기해주면 x 빼기 a, x 빼기 b, c 이렇게 써져 있을 때 이 숫자가 얘네 둘의 a와 b의 차이보다 작으면 해가 나오지 않아요. 뭐 자세한 이유는 y는 요 녀석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알아. 요 함수의 최소값이 b-a가 나오거든. 그러면 함수 그래프가 사실 이렇게 생겼어. 우리 절대값 그 동영상 봤잖아. 그래프 동영상 봤잖아. 그래프 이렇게 생겼는데 y는 상수 함수 그렸는데 이렇게 생겨버리면 얘가 얘보다 더 작아야 되는데 지금 작은 게 없다고, 그치? 이래가지고 이 0하고 5의 차이가 5잖아, 그치? 걔보다 더 작은 숫자가 써져 있으면 안 돼. 마찬가지야. b가 a보다는 무조건 큰 숫자야. 그 말은
A랑 2분의 A 더하기 B 중에 누가 더 크냐? 2분의 A 더하기 B가 더 커. 왜? 여기 A라는 숫자랑 A와 B가 있으면 두 숫자의 평균이야. 그치? B가 더 큰 숫자니까 평균이 A보단 당연히 더 크겠지. 그치? 그래서 이제 이런 범위가 하나 최종 A보단 크거나 같다. 요거 하나 생기고요. 그쵸? 두 번째 계속 해보면 A가 뭐 0보다 크고요. A보다 작다. 해버리면 첫 번째 부등식 양수, 두 번째 부등식은 음수. 이거니까 이렇게 나오면 돼. 내가 아까 말했지만 말되는 부등식 나오면 이만큼이 전부 다 해가 된다 그랬어. 그치? 세 번째는 여기 첫 번째 이만큼이 해고. 세 번째는 x가 뭐보다 작을 때 0보다 작을 때 그럼 얘가 마이너스 x 플러스 a가 b보다 작다니까 이 녀석 푸시면은 a 빼기 b분의 2 x 이렇게 나오는데 걔가 이제 0보단 작아야 돼. 얘가 음수인 거 확실하지. 그치? 그래서 이만큼이 해인데 0 공유하고 있고 a 공유하고 있으니까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해가 나와. 알았지? 오케이. 물론 그래프 그려가지고 부등식 푸는 방법도 있는데 뭐 그런 거 안 되면 그냥 이렇게 나눠서 풀면 요 해가 나오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야. 그럼 요 n하고 a 자리에 n, b 자리에 n 플러스 4가 들어간 요 부등식의 해는 요 식의 a 자리에 n, b 자리에 n 플러스 4를 집어넣으시면 얘에서 얘 빼면은 마이너스 4 나오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냥 오른쪽 것도 마찬가지야. 둘이 더하면 2n 더하기 3인데 걔를 2로 나누니까 n 플러스 2보다 작다 이거잖아. 그치? 봐봐. 이 안에 들어가는 정수가 몇 개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10개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자 그러면 10개 뭐 들어가야 돼? 제일 작은 숫자 뭐부터 들어가? 마이너스 1부터. 세봐. 마이너스 1부터 하나씩 불러봐. 0, 1, 2, 3, 4, 5, 6, 7, 8이 들어가야 돼. 그럼 8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이 숫자가 8이면 돼, 안 돼? 안 돼. 그치? 왜 8이라고 써있어? 뭐가 안 된다는 거잖아. 8점 땡땡땡 9라고 써있는 건 되지. 그럼 n 플러스 2가 8이라고 써있으면 안 돼. 8보단 커야 돼. 9보단 작대 9라고 써있어도 그치? 그럼 n값의 범위는 6보다 크고요. n값은 7보다 작거나 같다는데 우리 문제는 자연수 n값을 구하세요니까 n은 얼마? 7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이해됐죠? 말 되게 어렵게 써져 있는데 뭐 실상 보면 뭐 이렇게 별거 없어. 그치? 아닌가? 맞나? 별거 맞나? 요런 문제 27번이 뭐 요런 문제고요. 26번도 그냥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26번도 볼까? 사실 이 문제도 그래. 봐봐. 그냥 이 부등식 가지고 해볼까? 이 부등식에 해가 없으려면 이 숫자랑 이 숫자랑 똑같거나 왜? 3보다 크고 이렇게 나와 보이게 해가 있어? 아니면 이거 풀었는데 2보다 큰데 0보다 작고 이렇게 나왔어. 이런 해가 있냐고. 사실 이런 해는 아닌 거지. 범위를 나눠서 풀었을 때 이거 하나랑 이거 하나가 나오는 거지. 그치? 근데 봐봐 이렇게 써놓고 나면 해가 있냐고. 없잖아. 결국 이런 거지. 뭐 절대값 부등식을 풀어서 x 빼기 1 26번이야. 아유 좀 전에 얘기해줬네. 내가 좀 전에 얘기해줬잖아. 이 숫자 차이가 얘보다 작으면 해가 없어. 근데 똑같아도 해가 없어. 등호가 없으면 해가 없어. 등호가 있으면 얘 이 차이가 얘랑 똑같아도 해가 있어. 즉 그럼 이 숫자가 a가 이 두 숫자 이 1과 2의 차이 얼마야? 1이지. 걔보다 더 작거나 같으면 얘 등호가 없으니까 같을 때도 해가 없어. 답이야 사실. 이걸 기억하고 있으면 좋은데 뭐 그게 안 되니까 자, 얘도 그냥 A가 문자라고 치고 열심히 푸시는 거야. 열심히 뭐 2 이상일 때 1 이상 2 미만일 때 이렇게 샬라샬라 푸시면 얼마 나와? 이쪽에 암산이 안 돼. 이렇게 나오네. 보호 반대로 나오나? 원래 그런가? 문제 좀 이상하네. 어쨌든 이렇게 나와. 그럼 봐봐 얘가 해가 없으려면 이 숫자랑 2분의 3 빼기 a랑 2분의 a 빼기 3이랑 얘가 더 크거나 같아 버리면 해가 없겠지. 그치? 그래서 이 날려버리고 샥샥샥 풀면 6. 어씨 잘못 풀었다. 지금 이쪽 숫자 틀렸어. 이쪽 숫자 틀렸거든. 얘는 범위를 나눠서 풀길 바래요. 알았죠? 얘 더하기 얘가 a보다 짧아야 되는데 이 길이가 1이니까 이게 a 빼기 1보다 짧아야 되고
2분의 a 빼기 1보다 짧아야 되는데 2에다가 여기다가 2를 더하면 2분의 a 플러스 3이 맞고요. 그럼 여기는 1에서 왼쪽으로 2분의 a 빼기 1 하면 2분의 a니까 2분의 3. 맞는데? 오씨. 오이씨, 큰일 났다. 그러면 이걸 풀면 축축. 또. 이렇게 풀면 안 되겠다. 이렇게 풀면 안 되겠다. 그럼 이 차이가 얘보다 크면 된다 해서 답은 나오는데, 그럼 봐봐. 정석적으로 우리 한번 해볼까? 자, 왜 안? x가 2 이상일 때는, 자, 봐봐. x가 2 이상일 때는 결국 정리하면 이렇게 되거든. 오케이? 여기서는 해가 이렇게 되거든, 그치? 그럼 여기서는 해가 없어야 돼, 그치? 해가 없어야 되니까 수직선이 2 이상이, 여기가 2가 있으면 2 이상이 이렇게 생겼으면, 그럼 이 숫자가 여기 요런데 이렇게 나와야 돼, 그치? 그러니까 2분의 a 플러스 3이 2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 같아도 어차피 빵꾸 뚫려 있으니까 해가 없거든. 그럼 얘를 푸시면 a가 1 이하다 이렇게 나와, 그치? 이게 첫 번째 범위고요. 두 번째는 1 이상 x가 2 미만일 때는 얘가 x 빼기 1 빼기 x 플러스 2인데 걔가 a보다 크다. 띵띵 없어지고 a가 1보다 크다 라고 나오는데 해가 없어야 돼. 만약 이 부등식이 말이 돼버리면 얘가 전부 다 해잖아. 얘가 말이 안 돼야 전부 다 해가 안 되겠지, 그치? 이거 말이 안 되려면 여기에 1보다 큰 수 써있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지. 1 써있어도 말이 안 되지. 음수 써있어도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a가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세 번째. 얘는 잘 나오는데, 그치? 세 번째. x가 1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해버리면 3 빼기 a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 녀석은 그럼 1보다 작다. 얘랑 요 범위가 이쪽에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 그치? 2분의 3 빼기 a가, 그럼 역시 이렇게 되면 돼, 그치? 그럼 3 빼기 a니까 a가 1보다 작다. 그래서 세 범위가 다 똑같이 1보다 작거나 같다 나와서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답인데, 아까처럼 풀면 왜 안 되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보시면 아까도 말했지만 요 두 숫자의 차가 1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a가 그 숫자보다 작거나 같으면 해가 무조건 없습니다. 만약에 등호가 있으면 얘 빼주면 돼요. 이게 해가 없을 뭐 그런 조건인데, 정확한 이유는 뭐 이런 거야. 요 부등식이 만약에 이렇게 생긴 부등식의 해가 의미하는 것이 y는 fx 그래프를 그리고 y는 gx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fx 그래프가 gx보다 위쪽에 있는 x의 범위가 부등식의 해잖아, 그치? 만약 작다 써져 있으면 얘가 아래쪽에 있는 범위가 x의 해잖아. 그럼 요 부등식에 요 등호가 없는 요 부등식에 해가 없다는 건 요 그래프를 그리고 요 그래프를 그렸을 때 요 그래프가 얘보다 무조건 더 아래쪽에 있거나 만나는 범위까지만 있으면, 그치? 그러면 되기 때문에 요 함수의 최소값을 내가 찾을 수 있으면 a의 범위가 어떻게 돼야 된다 정도는 찾을 수 있어, 그치?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그 함수의 그래프라는 건 항상 많이 그릴 수 있으면 되게 좋은 거야, 알았지?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또 여기 숙제도 해야 되지만 내가 절대값 그래프 그리는 걸 저번에 한번 보긴 했으나 잘 모른다,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는 친구들이 있잖아. 다음번에 언젠가 걸려서 욕먹기 전에 다시 보세요, 알았죠? 언젠가 또 물어봤는데 사실 까먹었어 이러면 안 돼, 알았지? 언제는 기억났다, 언제는 기억 안 났다 막 까먹고 무슨 이게 무슨 과자 봉지도 아니고 맨날 까먹게, 그치? 그러면 안 돼, 알았지? 기억 안 나시는 분들 집에 가서 꼭 반드시 다시 보시고 숙제 잘 해서 내일 만납시다, 알았지? 오늘 수업 여기까지 끝. 저 재생 내 채널에 들어가서 재생 목록에 눌러. 재생 목록이 몇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 그 중에 고1 정규반 재생 목록이 있다. 그 안에 내가 넣어놨어, 동영상을.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 돼. 그냥 플러스 2? 오른쪽이 2분의 a 플러스 b 아니야? a, b 더해서 2로 나누면 이거 아니야? a, b, 2 더해서 2로 나누. 그치?
끝.